중학생 뇌전증 발작으로 경련을 했는데 아이가 왜 이런 일이 생겨라고 물어보면 어떻게 설명해 주어야 할까? 제가 이전에 드린 설명에 이어 중학생 자녀에게 뇌전증 발작에 대해 설명할 때 추가할 수 있는 내용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뇌전증 발작 후 아이에게 해줄 수 있는 추가 설명. 아이가 왜 이런 일이 생겨? 라고 물었을 때 이전 설명에 덧붙여 다음과 같은 내용을 더해 아이의 이해를 돕고 안심시킬 수 있습니다. 중학생의 경우 과학적인 내용뿐만 아니라 심리적인 지지도 중요하므로 두 가지 측면을 모두 고려하여 설명하는 것이 좋습니다. 1. 발작의 종류와 뇌의 특정 부위와의 연관성 설명. 조금 더 과학적으로. 네가 방금 겪은 발작은 전신 발작 중에서도 강직간대 발작이라고 해. 뇌 전체에서 비정상적인 전기 신호가 동시에 발생해서 몸 전체가 굳어지고 떨리는 현상이 나타나는 거야. 하지만 뇌전증 발작은 한 가지 종류만 있는 건 아니야. 때로는 뇌의 특정 부분에서만 비정상적인 전기 신호가 시작되어서 몸의 한 부분만 떨리거나 잠시 멍해지는 것처럼 보이는 부분 발작도 있어. 뇌의 어느 부분이 영향을 받느냐에 따라 발작의 형태가 달라지는 거지. 발작의 종류가 다양하다는 것을 알려주어 뇌전증이 복잡한 질환임을 이해시키고 특정 부위의 이상이 특정 증상으로 나타난다는 과학적인 연관성을 설명하여 아이의 궁금증을 해소합니다. 2. 진단 과정과 의료진의 역할 설명. 구체적인 관리 방법. 우리가 지금은 왜 이런 발작이 생겼는지 정확한 원인을 알아내기 위해 병원에서 몇 가지 검사를 하게 될 거야. 예를 들어 뇌파 검사라는 걸 해서 뇌의 전기적인 활동을 기록해 볼 수도 있고, 뇌 MRI 같은 영상 검사를 통해서 뇌에 구조적인 문제가 있는지 확인할 수도 있어. 이런 검사들을 통해 의사 선생님이 내게 가장 적합한 치료 방법을 찾아줄 거야. 약을 먹어서 뇌의 전기 신호가 비정상적으로 발생하는 것을 조절할 수 있고, 대부분의 뇌전증은 약물로 잘 조절돼.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않아도 돼. 진단 과정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여 앞으로 어떤 단계를 거치게 될지 예측 가능하게 함으로써 아이의 불안감을 줄여줍니다. 또한 의료진의 역할을 명확히 하여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3. 생활 습관과 발작 관리의 중요성 강조. 자기 관리 능력 부여. 뇌전증을 잘 관리하려면 평소 생활 습관도 중요해. 충분히 잠을 자고 스트레스를 잘 관리하고 규칙적인 생활을 하는 것이 발작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어. 그리고 의사 선생님이 처방해준 약은 꾸준히 먹는 것이 정말 중요해. 만약 발작이 일어날 것 같은 느낌이 들거나 뭔가 불편한 점이 있으면 언제든지 부모님이나 선생님에게 이야기해야 해. 우리가 함께 잘 관리해 나가면 돼. 아이 스스로 발작 관리에 참여할 수 있다는 인식을 심어주어 무력감을 느끼지 않도록 돕습니다. 구체적인 생활 습관을 제시하여 아이가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것들을 알려줍니다. 4. 감정적 지지와 안심, 심리적 안정. 이런 일이 처음이라 많이 놀랐을 거야. 그리고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겼을까 하는 생각에 속상하거나 화가 날 수도 있어. 그런 감정들은 너무나 당연한 거야. 괜찮아. 엄마, 아빠는 항상 내 옆에서 널 지지하고 도와줄 거야. 뇌전증은 내 잘못이 아니라는 걸 꼭 기억해. 많은 사람들이 뇌전증을 가지고 있고 잘 치료하고 관리하면서 건강하게 생활하고 있어. 너도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을 거야. 앞으로 궁금한 점이 있거나 힘든 점이 있으면 언제든지 이야기해줘. 발작 후 아이가 느낄 수 있는 혼란, 두려움, 속상함 등의 감정을 인정하고 공감해줍니다. 이는 아이가 자신의 감정을 건강하게 표현하고 해소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또한 부모의 지속적인 지지를 약속하여 심리적인 안정감을 제공합니다. 5. 발작 시 주변 사람들의 역할과 대처 방법, 안전 및 대비. 만약 네가 발작을 할 때 주변에 친구들이나 선생님이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할지도 미리 알아두면 좋아. 발작이 시작되면 당황하지 않고 너를 안전하게 보호해주는 것이 가장 중요해. 예를 들어 머리 밑에 부드러운 것을 대주고 넥타이나 목을 조이는 옷은 느슨하게 해주고 주변에 위험한 물건을 치워주는 거지. 절대 억지로 몸을 잡거나 입에 무언가를 넣으려고 하면 안 돼.
발작이 끝나면 옆으로 눕혀서 편안하게 쉬게 해주는 게 좋아. 이런 기본적인 대처법을 부모님과 함께 주변 사람들에게도 알려주면 네가 발작을 하더라도 더 안전하게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거야. 발작 시 주변 사람들이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알려줌으로써 아이가 발작에 대한 두려움을 줄이고 자신이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다는 확신을 갖게 합니다. 또한 아이 스스로 주변에 도움을 요청하거나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준비시킵니다. 6. 뇌전증의 원인이 불분명한 경우도 많다는 점. 불확실성 수용. 우리가 왜 이런 일이 생겨? 라고 물었을 때 아까 여러 가지 이유를 이야기했잖아. 그런데 사실 많은 경우에 뇌전증의 정확한 원인을 찾지 못하는 경우도 많아. 이걸 특발성 뇌전증이라고 부르는데 뇌 자체에 어떤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라 뇌의 전기신호 체계가 조금 다르게 작동하는 경우라고 생각할 수 있어. 마치 어떤 사람들은 키가 크고 어떤 사람들은 작은 것처럼 뇌의 작동 방식에도 개인차가 있을 수 있거든. 원인을 알 수 없다고 해서 더 나쁘거나 위험한 건 아니니까 너무 걱정하지 않아도 돼. 모든 뇌전증에 명확한 원인이 있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설명하여 아이가 원인을 찾지 못했을 때 가질 수 있는 불안감이나 자책감을 덜어줍니다. 이는 아이가 자신의 상태를 더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7. 학교 생활 및 친구 관계에 대한 조언, 사회 적응. 학교에서 친구들이나 선생님에게 내 상태를 어떻게 이야기할지는 우리가 함께 결정할 수 있어. 뇌전증은 숨겨야 할 병이 아니지만 네가 편안하게 느끼는 만큼만 이야기해도 괜찮아. 혹시 친구들이 발작을 보고 놀라거나 궁금해할 수도 있는데 그때는 네가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 줄 수 있도록 부모님이 도와줄게. 그리고 학교 선생님께는 미리 말씀드려서 혹시 학교에서 발작이 일어나더라도 선생님이 잘 대처해 주실 수 있도록 할 거야. 네가 학교 생활을 편안하게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최대한 도울 거니까 걱정하지 마. 학교 생활과 친구 관계는 중학생에게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뇌전증이 사회생활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미리 다루어 아이가 학교에서 겪을 수 있는 어려움을 예측하고 대비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또한 개방적인 소통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8. 뇌전증을 가진 다른 사람들의 사례. 세상에는 너처럼 뇌전증을 가지고 있지만 각자의 분야에서 멋지게 활동하고 있는 사람들이 정말 많아. 유명한 예술가나 과학자 중에도 뇌전증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고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뇌전증을 잘 관리하면서 평범하고 행복한 일상을 살아가고 있어. 뇌전증이 네가 하고 싶은 일이나 꿈을 방해하지 않을 거야. 우리는 네가 건강하게 잘 지낼 수 있도록 항상 최선을 다해 도울 거야. 뇌전증이 삶의 걸림돌이 아님을 보여주는 긍정적인 사례를 언급하여 아이에게 희망을 주고 자신과 같은 상황에 있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알려주어 고립감을 줄여줍니다. 이러한 내용들을 추가함으로써 아이는 뇌전증에 대해 더 포괄적으로 이해하고 발작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 대신 구체적인 대처법과 희망을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아이의 질문이나 반응에 따라 유연하게 대화하며 아이의 감정을 충분히 공감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